안녕하세요 여러분, 프리랜서 마케터 사라입니다. 오늘은 저의 디지털 노마드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저는 제 자신을 파트타임 디지털 노마드라고 칭하거든요. 그 이유는 제가 항상 또는 6개월 이상 이렇게 해외에 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필요할 때 2주 또는 몇 달 이렇게만 해외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기 때문이에요. 저는 해외에 오래 있었어서 그런지 제가 칠레에 1년 반 정도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약간 한국이 결국 좀 좋다. 그래서 한국을 베이스로 좀 다른 데 가서 좀 정기적으로 살아보고 다시 돌아오고 살아보고 돌아오고 이런 경험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서 파트타임 디지털 노마드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아무튼 디지털 노마드로서 이제 해외에 나가서도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게 되었는지, 그리고 노마드가 좋았던 점, 그리고 노마드의 힘든 점에 대해서 제 경험을 공유를 해보려고 해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먼저 첫 번째로 어떻게 디지털 노마드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되게 운이 크게 작용을 했는데, 오래 같이 일한 스타트업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 스타트업을 퇴사를 하고 이제 칠레에 가서 뭔가 30살이 되기 전에 워홀을 가보고 싶다 해가지고 이제 칠레 워홀을 가게 되었는데 1년간. 근데 기존에 이제 함께 일하던 회사에서 그러면 원격 근무로 이제 너가 칠레에 가서 일자리를 구할 때까지 함께 일을 하지 않겠냐라고 하셔서 저는 너무 좋죠 하고 이제 수락을 했어요. 근데 막상 칠레에 가보니까 너무 급여가 짠 거예요. 너무 최저급여가 말도 안 되게 적은 거예요. 칠레에서 버는 돈 갖다가는 진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 그냥 계속 여기서 일을 하면 안 될까요? 라고 이야기를 해서 결국 아무튼 원격으로 같이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해외에서 한국 타임으로 이제 6시부터 12시까지, 칠레는 12시간, 13시간 차이니까 그렇게 일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때 처음 칠레에서 일을 하면서 남미 여행, 콜롬비아, 페루, 파타고니아를 다니면서 이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창업을 시작을 하면서 칠레에서 하던 원격 근무 일을 그만뒀어요. 생계는 유지를 해야 되니까 프리랜싱을 하면서 이제 창업을 했는데, 건별로 이렇게 미국에서 클라이언트에게 일을 받아서 프리랜서로 일을 했었어요. 그리고 결국 한국에 돌아가게 되었을 때 칠레에서 한국까지 뭔가 생계가 끊기지 않도록 뭔가 소프트 랜딩이 될 수 있는 그런 경로가 되어 주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좀 한국에서 벗어나 있어 보고 싶다 해서 이제 친구가 잠깐 하와이에 오라고 해서 이제 하와이에 다녀왔었어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도 일을 하면서 이집트에 다녀온 경험이 있고요. 둘 다 2주 정도 다녀왔습니다. 디지털 노마드에 대한 환상 많이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 뽕에 좀 주입을 하자면 일단 가장 좋았었던 점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이동성이 진짜 확보가 크게 돼요. 이거는 제가 한국에서 해외에 가는 것도 포함이 되지만 제가 가고 싶은 곳 어느 곳이든 가서 일을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제가 카페에 가서 일을 할 수도 있고, 한강에 가서 일을 할 수도 있고, 다른 사무실에 가서 일을 할 수도 있고, 뭔가 그런 공간적 자유가 저한테는 굉장히 그런 해방감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뭔가 바닷가에서 일할 수도 있고 산에서도 일할 수 있고, 이런 뭔가 옵션이 많이 생기고 주의 환기를 시킬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일을 할 수도 있고, 비행기 안이나 지하철 안이나 버스 안에서도 일을 할 수 있고, 뭔가 그렇기 때문에 내 시간을 조금 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 이렇게 이어서 두 번째 좋은 점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단연코 시간적 여유겠죠. 그래서 실제로 여행을 다닐 때 하루 2일을 좀 빡세게 해두고 그 다음날 다이빙을 갈 수 있도록 오전 시간을 좀 비워놓는다던가, 친구랑 같이 여행을 할 때는 친구랑은 이제 낮 시간 동안 주로 여행을 할 테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일을 끝내놓는다던가, 아니면 저녁에 일을 하는 식으로 뭔가 시간적인 자유도가 생기니까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저는 이것에 굉장히 큰 이득을 보지는 못했어요. 미국에서 같이 미국 클라이언트랑 일을 할 때는 좀 이득을 봤는데, 이제 환율 차이의 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한국에서 일을 하면서 또는 미국, 호주 같은 그런 환율이 높은 곳에서 일을 받아오면서 저는 아르헨티나나 칠레 이런
그런 생활비가 많이 들지 않는 곳에서 일을 하게 된다면 굉장히 돈이 많이 남겠죠. 그러면 그 돈으로 이제 뭐 저축도 할 수 있고 여행도 다닐 수 있고 그런 큰 장점이 있습니다. 저는 제 성격 특성상 뭔가 제가 제 시간과 그리고 일을 이렇게 자유롭게 벌릴 수 있고 자유롭게 컨트롤할 수 있다는 그것이 굉장히 저한테 독립적인 느낌을 주고 자주적인 느낌을 줘요. 그래서 저는 디지털 노마드뿐만 아니라 뭔가 프리랜서로서의 생활이 정말 잘 맞고, 그리고 저는 해외로 이제 계속 가고 싶어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저는 뭐 언어에도 관심이 많고, 그리고 뭔가 한국에서 너무 틀에 갇힌다고 생각이 들 때면 해외에 잠시 다녀오고 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해서 굉장히 그런 디지털 노마드로서의 생활이 잘 맞는 편입니다. 그런데 디지털 노마드가 굉장히 힘든 점이 많아요. 일단 첫 번째 대표적으로 가장 최근 일을 말씀을 드릴게요. 디지털 노마드라면 시간 관리를 좀 잘해야 됩니다. 이게 여행을 하면서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여행을 한다고 해서 시간이 더 생기거나 체력이 더 생기는 게 아니에요. 체력도 한정적이고 내 시간은 한정적인데 내가 그 쉬는 시간에 어떻게 보면 일을 하면서 여행을 다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제가 일단은 여행 시간을 좀 더 이제 여행을 예를 들어 하루에 6시간씩 하는 게 일반적인 스케줄이라면 일을 하면서 여행을 하는 경우에는 3시간씩이라던가 뭐 예를 들어 제가 하와이에 처음 갔을 때 뭐 결국은 되게 볼 게 많았지만 볼 게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한 일주일치 여행인데 제가 2주일을 다녀온 거죠, 일부러. 뭐 그래도 굉장히 빡빡하긴 했지만요. 제 친구가 정말 보여줄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뭐 아무튼 그래서 저는 최근에 하와이에 갔을 때도 그렇고 이집트에 갔을 때도 굉장히 몸이 힘들었었어요. 그리고 이게 체력 관리를 굉장히 잘 해야 되는 게 비행기를 계속 타고 다녀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굉장히 체력을 많이 잡아먹어요. 특히 이제 뭐 미국에서 한국으로서의 그런 장기 비행 같은 것들은 굉장히 몸에 힘들기 때문에 도착해서 쉬는 시간도 감안을 하고 이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한국에 도착해서 충분히 쉬지 못하고 바로 일을 하면 바로 번아웃이 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리고 시간 관리 관련해서 하나 더 이야기를 하자면 타임존을 확인을 꼭 해야 돼요. 이게 제가 이집트 갔을 경우에는 저는 그래도 12시 오전에는 사람들이 클라이언트들이 저한테 컨택을 잘 안 하니까 그래도 12시부터는 깨어 있어야 이제 이 사람들이 뭔가 나를 찾을 때 내가 거기에 있을 수 있겠다라는 대답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이제 그 시간을 확인을 해보니까 12시가 새벽 5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맨날 새벽 5시에 일어났었어요. 그런 식으로 가시기 전에 이게 미팅이 진짜 거의 불가능한 타임존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타임존이 내가 일하는 시간과 이제 실질적으로 맞는지, 예를 들어 이게 타임존이 내가 일해야 되는 시간이 뭐 2시부터 6시면 핵심 여행 타임존이잖아요. 근데 그러면 그거는 뭐 예를 들어 친구랑 같이 여행을 간다고 하면 거의 그냥 다 빠져야 되겠죠. 2시부터 6시까지의 스케줄은. 근데 그러면 가서 이제 정작 친구들 다 놀 때 나는 일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타임존 확인을 꼭 하시고 가시면 좋습니다. 친구들이 놀 때 일한다는 거 관련해서 하나 더 이야기를 하자면, 정말 가서 친구들은 다 쉬는데 저는 일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친구들은 다 막 밥 먹으러 놀러 가고 막 술 마시러 가고 그런데 저는 밤에 남아서 일을 해야 되거나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친구들이랑 같이 여행을 하게 되면 그들은 다 휴가를 내고 오는데 나는 아니잖아요. 나는 일을 하면서 가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부러움을 살 수 있는 일이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헬이에요. 그래서 가서 그런 마인드 컨트롤을 잘 해야 돼요. 가서 굉장히 불행할 수도 있거든요. 아, 내들은 다 노는데 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나도 가고 싶다. 이러면서 이제 일을 등한시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그런 타임 스케줄, 그리고 그런 책임감을 잘 숙지했을 때 디지털 노마드로서 독립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게 특히 스케줄 근무인 경우에 타임존이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타임존이 뭐 예를 들어 제가 뭐 칠레에 있을 때는 저녁 6시부터 12시까지가 한국의 12시부터 6시까지여서 딱 맞았었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막 이상한 타임존인 경우에 이게 뭐 새벽 3시까지, 새벽 5시까지 일해야 되고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 나라와 커뮤니케이션을 하려면. 그러니까 이게 타임존이 사실상 진짜 실질적으로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스케줄인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데드라인도 이게 뭐 타임존 차이가 있다 보니까 수요일이 데드라인인데 그 다른 나라에서는 화요일이고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데드라인이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데드라인을 미스하지 않도록 굉장히 주의를 많이 해야 됩니다. 아무튼 여기까지가 시간 관리에 대한 이야기고, 두 번째 힘든 점은 이제 인터넷이 잘 되고 충전이 용이한 환경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행을 다닐 때 이제는 좀 선진국 위주로 가려고 해요. 개발이 되고 있는 나라들에서는 뭐 예를 들어 인터넷이 된다고 했는데 안 되거나, 아니면 데이터 이제 유심칩을 거기 현지 유심칩을 샀는데 너무 느리거나, 아니면 이게 뭐 콘센트가 있는데 전원이 안 들어오거나, 이런 뭔가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남미에서 여행을 할 때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근데 남미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어 미국 하와이를 갔어요. 근데 저는 미국이니까 당연히 인터넷이 끊기거나 하는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코너 아일랜드라고 굉장히 큰 섬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화산에 가려면 한 뭐 6시간인가 뭐 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 근데 그 차를 타는 동안에 저는 항상 이제 이 클라이언트에게 연락이 올 수 있으니까 되게 뭐 신경을 곤두세우고 연락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가는데 반 정도 되니까 뭐 인터넷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인터넷이 아예 끊기면 긴급 연락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하시고 이제 좀 미리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되게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뭐 공항에 이제 충전 포트가 없기도 해요. 그러니까 충전 포트가 없지는 않은데, 엄밀히 말하면, 근데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게 전원이 안 들어오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특히 남미에서는. 그래서 콘센트가 있고 이제 테이블이 있는데 거기에 꼽아보면 뭐 전원이 안 들어오는 거죠. 근데 그러면 나는 공항에 가서 일을 하려고 준비를 해왔는데, 근데 전원이 안 돼가지고 공항에서 일을 못하던가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와이파이가 있다고 했는데 없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심을 샀는데도 데이터가 안 되기도 하는데, 일단 대표적으로 비행기 내에서 이제 일을 할 경우에 저는 카타르 항공 굉장히 잘 이용했거든요. 카타르는 굉장히 잘 되는데, 유나이티드 같은 경우에는 된다고 해서 탔는데 안 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기내 와이파이가. 근데 그리고 저는 이제 유심을 이제 칸쿤에 갔을 때 유심을 사서 이제 이슬라데 무헤레스라는 섬에 들어가는데, 그 섬 내에는 데이터가 안 되는 거예요. 막 엄밀히 말하면 안 되지는 않는데 너무 느려서, 그때 당시에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회의를 했었어야, 화상 회의를 했었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화상 회의를 못 했죠. 그래서 칸쿤까지 배 타고 나와가지고 화상회의하고 들어가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파타고니아에 가서도 그 지역 전체가 인터넷이 너무 느린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 회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당황했던 적도 있었고, 그리고 뭐 스타벅스인데 와이파이가 없거나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뭐 이런 것들을 다 미리 미연에 방지를 할 수가 없으니까 되도록이면 그냥 최대한 잘 알아보고 가서는 어떤 백업을 뭐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을지 찾아보거나, 아니면 그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멘탈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외에도 굉장히 많을 수도 있는데 지금 당장 생각나는 건 이 정도예요. 만약에 이후에 생각이 난다면 제가 다시 한번 이제 파트 2를 영상을 만들어 오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디지털 노마드가 되고 싶거나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이 아래 코멘트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글을 달아드릴 테니까요. 디지털 노마드 준비생인 분들, 또는 이제 디지털 노마드를 약간 꿈꾸시는 분들, 저에게 궁금하신 점 있다면 마음 편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다음에 봐요.